네, 반갑습니다. 김브라더스의 김형준 지점장입니다. 4월 잘 보내고 계신가요? 이제 곧 5월인데 4월 마무리 잘 하시고 5월 계획 알차게 구체적으로 잘 짜셔서 2, 4분기 스타트 멋있게 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영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또 많이 질문을 하셨던 내용인데, 과연 영업을 하기 위해서 꼭 이 자동차가 필요한 건가? 라는 내용을 갖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. 저는 2009년도 7월 교육을 듣고 2009년 이제 8월부터 영업을 시작을 했습니다. 저희 때만 해도요, 2009년도, 10년도, 11년도, 그때, 제가 영업할 때 그때 분위기는, 좀 지르고 뛰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. 예. 좀 지르고 뛰는 분위기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, 영업을 시작하면서,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영업을 시작했겠지만, 그 이유 중에 하나, 어떻게 보면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, 저는 외제차를 타보는 게 꿈이었어요.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폭스바겐 파사트 CC라는 자동차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란 말이죠. 그래서 제 동기들 중에서도 BMW 3 시리즈 타는 친구들은 많았고, 아우디 A4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신입차 영업 거의 신입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거의 좀 정해져 있었어요. BMW는 3 시리즈, 아우디는 A4, 벤츠는 C클래스. 요게 이제 한 3년 이하의 신입들이 타는, 그 당시 저희 동기들이 타던 자동차였는데, 이 폭스바겐 파사트 CC는 없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, 이 차는 어쨌든 좀 타지도 않고, 그 디자인이 왠지 저랑 좀 잘 어울리는, 되게 날카롭게 멋있었거든요. 그래서,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. 저는 목표가, 항상 원하는 게 있으면 일단 가서 그걸 직접 경험을 해요. 시승도 해보고 차 앞에서 사진도 찍어요. 그래서 그 찍은 걸 제 스케줄러에 딱 붙여요. 그리고 매일 봐요. 어떻게 보면 제가 열심히 지금 영업을 하게 되는, 열심히 하루를 살아야 되는 모티베이션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저는 목표가 제가 원하는 그 업적을 달성을 하게 되면 3차원이 됐을 때 자동차를 사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라도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정확하게 3개월 만에 제가 원하는 업적을 달성하다 보니까 내가 외제차를 사더라도 유지가 가능하겠다라는 견적이 좀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업적이 만약에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 외제차를 사지 않았을 거예요. 절대로. 네. 그리고 어쨌든 이 영업이라는 게 결국 어쨌든 약간의 좀 보여지는 게 좀 있잖아요. 왜냐면 그 당시에는요, SNS가 없었어요. 제가 영업할 때는 카톡이 있어요, 페이스북이 있어요, 유튜브가 있어요. SNS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을 브랜딩할 수 있는 게 눈에 보이는, 딱 만났을 때 눈에 보이는 자동차밖에 없는 거예요. 물론 여러분들께 결론적으로 팩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, 외제차를 탄다고 해서 내가 타는 자동차의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비싸진다고 해서 내 업적, 내 계약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비례하지는 않습니다. 이거는 팩트입니다. 자동차가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자기 만족일 뿐이에요. 이건 팩트예요.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. 제가 지금 타는 자동차도 6번째 차인데, 자동차가 점점 비싸진다고 해서 일이 더 잘 되고 계약날 확률이 더 높고 리크루트 채용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. 비례하지 않고요. 오로지 그냥 자기 만족일 뿐인 거예요. 자기 만족으로 그냥 보상받으면 되는 겁니다. 왜냐면 저도 처음에 이제 외제차를 내가 타면 외제차를 타는 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잘 나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계약에도 잘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고 기대했지만 비례하지 않더라. 결국 계약을 체결하고 하는 건 이제 역량과 신뢰와 마음을 얻었을 때 계약이 나오더라라는 거죠. 오히려 젊은 친구, 어린 친구가 막 외제차 타고 다니면 좋지 않게 보는 분들도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자동차를 안 보여드린 사례도 있었거든요. 다시 좀 처음으로 돌아가서,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때는 좀 지르고 뛰는 그런 문화였다라는 거죠. 자동차가 일단 있으면 현실적으로 기동력이 좋기 때문에 좋긴 합니다. 솔직히. 좋죠.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. 저는 고향이 강원도 원주고요.
군 생활을 강원도 홍천, 그러니까 직전 저의 직장 생활을 강원도 홍천에서 군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. 저는 ROTC 출신이기 때문에 소위 중위로 군 생활 2년 동안 했던 게 제 유일한 직장 경력 2년이에요. 그러니까 제가 이 보험 영업을 시작하게 됐을 때 제가 만날 수 있는 그 시장은 강원도 원주와 홍천밖에 없었다는 거죠. 제가 출근할 곳은 청담동인데 서울인데 제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강원도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매주 고속터미널에 가서 버스를 타서 원주에 도착해서 거기서 또 택시를 타고 이동하고 막 했던 거죠. 상당히 힘들었던 거죠. 그나마 강원도 원주는 서울에서 1시간 반밖에 안 걸리거든요. 근데 전라도 뭐 광주 이렇게 뭐 구미 막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멀리 가는 친구들은 또 강원도 최전방 멀리 가는 친구들은 솔직히 자동차가 있으면 편하다는 거죠.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거에 막 저희 때처럼 막 외제차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. 차는 절대 중요하지 않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만족이라는 거예요. 그리고 무엇보다 초반에 고정지출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. 고정지출비. 고정지출비를 정말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. 자동차에 질렀다가 원하는 업적이 안 나와서 오히려 돈을 벌러 왔지만 대출 신불자가 돼서 나가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안정권의 영업이 접어들었을 때 그때는 이제 뭐 좀 본인의 레벨을 좀 높여서 자동차를 사도 된다라는 겁니다. 가장 좋은 건 만약에 내가 지점이 서울에 있다 그럼 서울에서만 영업하는 게 가장 편하겠죠. 솔직히 서울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지하철이 더 편해요. 정말로 아시다시피 저도 진짜 이 서울에서 운전하는 게 정말 헬이잖아. 헬. 막 거리 10km밖에 안 되는데 신호 막히고 막 출퇴근 시간 걸려버리면 1시간 반 2시간만 걸려요. 미칩니다.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내가 있는 곳에서 영업하는 게 가장 편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적어도 지방이나 막 이런 곳에 내 그런 인프라가 많이 있다. 그럼 현실적으로 자동차는 있으면 없는 것보단 낫다라는 거. 왜냐면 기동력이 좋아지기 때문에. 또한 저희 잡은 이 영업직은 특히나 약속이 많이 캔슬이 돼요.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고객분과 상담 약속을 잡고 움직이는 잡이라 초창기 지인들을 상대로 영업할 때도 지인들이 잠수를 많이 타요. 도착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. 가다가 약속이 깨지는 경우도 있고요. 뭐 별의별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랬을 때 붕 떠버린다라는 거죠.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광주 내려가고 있는 버스인데 약속이 캔슬되거나 잠수 탄다?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. 답이 없는 거죠. 그래서 대신 자동차가 있으면 실시간적으로 내가 진지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는 없는 것보단 당연히 있는 게 낫고 외제차, 국산차? 국산차부터 시작하는 게 좋고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안정권에 접어들었을 때 뭐 본인이 원하는 외제차 정도로 갈아타도 괜찮다.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자동차는 필수는 아니에요. 저희 업에서 소위 말하는 MDRT 이런 억대 연봉을 달성하시는 분들 중에서 물론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. 확률상. 하지만 자동차가 없어도 지하철만 타고 또는 고속버스를 이용해서 영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잘하는 분들이 계셔요. 그런 분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고정지출비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돈을 더 빨리 모을 수 있는 그리고 자동차보다 버스에서 할 수 있는 또 일도 있기 때문에 전화라든지 뭐 스케줄링이라든지 운전하면서는 못하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본인의 스타일과 여건에 맞게끔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. 오늘 김보라더스의 내용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